1945년 8월이 돼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자 친일파 거부였고 대주주였던 그는 반민특위 재판에 불려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친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당당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대성입니다. 네, 오늘은 구한말에 관청노예 출신으로서 한일 합병 후 한국인으로서 최대 거부가 된 친일파 김갑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갑순의 성장 과정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갑순은 1872년 공주 주막시 주모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와 큰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공주에 있는 충청 가명의 관청노예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관청노예로 일하면서 감사에 요강을 닦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요강을 거울처럼 빛나게 닦고, 그리고 겨울에는 요강이 차니까 요강을 품에 품었다가 요강이 뜨뜻해지면 감사가 용변할 때 재빨리 요강을 갖다 주곤 하여 감사의 마음에 아주 쏙 들게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산길을 가다가 강간을 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여자를 보게 되는데, 그는 목숨을 걸고 강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여인을 구해줍니다. 그 연호로 인하여 김갑순은 그 여인과 의남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남매 맺게 된 여인이 나중에 충청 감사의 애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김갑순을 감사에게 추천하고 도와달라고 하여 감사는 그 노예를 충청 가명의 아전으로 시켜줍니다. 그때 당시 신분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는 아전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선비가 감사를 찾아와요. 그런데 감사가 만나주지 않아서 슬픔에 쌓여 돌아가는데 김갑순은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그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 선비는 매우 고마워하며 돌아갔죠. 그런데 그 선비가 얼마 안 있다가 탁지부 대신이 됩니다. 그 탁지부 대신은 지금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그 탁지부 대신이 김갑순의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서울로 불러 올려서 세금 징수관을 시킵니다. 그 김갑순은 아전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세금 징수관을 하면서 세금도 횡령하고 부정한 짓도 하고 해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는 그 돈 모은 것을 한 80% 가량을 윗사람들에게 상납을 하고 아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부여군수, 노송군수, 아산군수 등 5군데의 군수를 하고 공주군수로 금이 환영을 합니다. 그가 공주군수로 부임하자 공주에 있는 양반들은 공주 관아에 몰려와 가지고 아주 격렬한 항의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좋은 놈을 사또로 모실 수가 있냐고. 그렇지만 김갑순은 그 격렬하게 항의하는 양반들을 잘 무마하고 공주 군수직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는 한일 합병 전까지 계속 승진을 해서 종이품의 가선대부까지 올라갔죠. 그 종이품의 가선대부는 지금으로 말하면 차관급의 벼슬입니다. 그 노예 출신이 차관급의 벼슬까지 올라갔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그것은 당시 조선이 망해가고 있어서 모든 질서와 규범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가선대부에 올라가서 얼마 안 되자 한일합병이 됩니다. 한일합병이 되자 그는 관직을 다 내놓고 관직을 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동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김갑순은 그것을 보고 한국인 최초로 자동차 운수 사업을 하고 택시 사업을 합니다. 또 거기서 돈을 벌어 그는 한국인 최초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데, 즉 극장을 대전, 논산, 공주 세 곳에 지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그는 관광단지를 개발을 합니다. 그는 대전에 있는 유성온천 근처에 관광단지를 개발을 해서 엄청난 많은 돈을 벌게 되죠. 김갑순은 한일 합병 후에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법니다. 근데 1930년 근처에 와서 대전에 충청남도 도청이 새롭게 들어온다는 사전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김갑순은 그 정보를
어떻게 획득했느냐? 그 관직 생활하면서 쌓은 인맥과 일본 고급 관리들과 쌓은 인맥을 통해서 그 귀중한 사전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었죠. 그는 대전에 나 한 평씩 일전을 주고 삽니다. 충청남도 도청이 들어옵니다. 땅값은 100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일전짜리가 100원이 되었으니까 약 10,000배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갑수는 엄청 거부가 되었죠. 대전 땅의 약 40%가 김갑순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김갑수는 어느 정도 토지 부자가 되었냐 하면요. 약 1천만 평의 토지 부자가 되었고 대전 땅의 약 40%가 그의 땅이었고 그리고 그런 농지도 약 2만 석 산출을 할 수 있는 농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갑순의 소작인들은 약 2천 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제에 적극 협력해서 총독부 중촌 참의가 되었고 그리고 일본 군대 국방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는 거부가 되었고 또 친일파였지만 매우 근검절약했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흉년이 들면 소작인들에게 소작료를 받지 않았고 풍년이 들어도 그는 정해진 소작료 외에는 더 이상 소작료를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소작인들은 김갑순을 칭송했다고 하죠. 김갑순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사 갈 때 공주 사람들 모두가 나와서 엎드려 가지고 어르신나가 대전으로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할 정도로 애걸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1945년 8월이 돼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자 친일파 거부였고 대주주였던 그는 반민특위 재판에 불려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친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당당했습니다. 내가 노예 출신이었는데 노예 출신으로서 일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신분이 해방이 되었고 거부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든 관리들 전부 다 도둑놈이었다. 그런데 내가 친일한 게 뭐가 잘못이냐고 아주 당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오히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일본 유학 가고 일본 고시 합격해서 고급 관리를 한 사람들을 비난을 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친일을 속이고 또 축소시키면서 비굴한 행동을 했다고 비난을 했죠. 어쨌든 김갑수는 재판에서 처벌을 받질 않죠. 왜냐하면 반민특위가 해체되었기 때문이죠.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하지만 김갑수는 워낙 토지가 많아서 많은 토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났습니다. 북한 인민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대전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김갑수는 대전에서 피난 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북한 인민군들이 김갑순을 체포했겠죠. 김갑순은 인민재판에 회부에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책임 장교가 김갑순을 살려주었습니다. 왜 살려주었냐면 그 책임 장교의 부모가 과거에 김갑순에게 엄청나게 큰 덕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민군 장교가 김갑순을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갑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1961년 89세에 죽었을 때 문상객들이 몰려왔는데 수만 명이 넘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하고 그의 영전에 절을 한번 하려면 이틀 이상이나 기다려서야 가능했다고 합니다. 김갑수는 관청 노예 신분이었지만 좌절하거나 신세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갖고 도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젊은 여인이 강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자 목숨을 구해주는 의협심도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라는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부도 했고 부정도 했고 뇌물도 바쳤고 친일도 했고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에게 망해가는 조선과 한일합병은 그의 노예의 신분을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활용하여 노예 신분을 탈출하였고 그리고 그는 뛰어난 사업 통찰력과 능력으로 그 당시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친일 인맥을 통하여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거대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여 대성공하여 한국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부가 되었지만 항상 근검절약하였고, 비록 그는 친일을 했지만 소장농 등 불쌍한 사람들을 항상 돕고 많은 선행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였습니다. 해방 후 떳떳하게 친일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일본 시대에 고국 관리를 하면서 부정행위나 친일 행각한 것을 숨기고 감추는 사람들을 비겁하다고 비난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선 일제시대에 강제로 위안부로 동원된 할머니들을 위한 모금의 일부를 착복 횡령하는 국회의원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과오나 범죄를 숨기면서 온갖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반일 애국한다는 국회의원 정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이비 가식의 정치인들보다 친일을 했지만 평생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선행을 베풀고 산 김갑순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